자,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그러니까 요 단원이 나머지 정리 부분 특히 요 단원이 여러분 그 시험지 풀어보다 보면 알겠지만 어려운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는 단원입니다. 나머지 정리. 그래서 뭐 아주 어렵게 문제가 나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한 중간 이상 정도 문제까지는 소화를 해줘야 돼. 이 나머지 정리 단원에서. 그치? 그래서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간고사에서 포인트가 되는 단원 중에 하나다. 자, 일단 항등식 내용부터 보면은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알죠? 무슨 뜻인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고,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딱 기본적인 컨셉이 이거야. 좌변에 있는 식하고 우변에 있는 식이 어떻게 생겨야만 항등식이죠? 완전히 똑같이 생겨야 돼. 그치? 좌변과 우변에 있는 두 식이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걸 항등식이라고 부르죠. 그렇잖아. 상식적으로 양변에 있는 식이 완전히 똑같이 양변에 있는 식이 완전히 똑같이 생겨야만 그래야만 x자리에 1을 넣든 2를 넣든 100을 넣든 항상 똑같은 좌우변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긴 게 항등식인 거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는 0이야. 오른쪽이. 이게 는 0이 되려면 좌변도 0이 돼야 되거든. 좌변이 0이 된다라는 건 이런 뜻이죠. A도 B도 C도 모두 다 0이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자, 요런 모양의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A도 B도 C도 0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이 좌변과 우변이 각각 2차식의 형태로 써 있다면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시원아 뭐가 성립해야 돼? A가 뭐랑 같아야 돼? A'이랑 같아야 되고, 그리고 B는 B'이랑 같아야 되고, C는 C'이랑 같아야 되고, 이렇게 각이 똑같아야 쌍둥이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3번도 마찬가지고요. 내려가서 자, 이 항등식에서 모르는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 미정. 아직 안 정해진 거잖아. 개수. 뭐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항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아직 모르는 개수를 찾는 방법, 그걸 미정계수법이라고 하고, 그 미정계수법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건데 첫 번째는 개수 비교법. 이게 제일 단순한 방법이에요. 방금 위에 말한 것처럼 이런 모양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치? 이런 모양을 만들어 버려 가지고 x제곱의 개수는 x제곱의 개수랑 똑같고 이런 식으로 각각 같은 부분 등호 3개를 만드는 거지. 등식 3개를 만들어 가지고 푸는 방법이 개수 비교법. 대신 개수 비교법을 쓰려면 좌변과 우변이 싹 다 전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쵸? 싹 다 전개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각각의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항등식이 아까 태호야 x자리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아주 절묘한 숫자를 하나 딱 골라가지고 집어넣어 보면 모르는 개수가 딱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 그치?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개수를 찾는 방법. 그걸 뭐라 그럴까? 그렇지. 수치 대입법 이렇게 말하죠. 수치 대입법. 두 가지 방법 모두 많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개수 비교법은 전개해서 비교하는 거고 수치 대입법은 적당한 숫자를 대입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나오죠. 자, 나머지 정리의 기본은 이거야.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를 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호야 이 상황을 한 줄의 그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한 줄의 등식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fx는 x-알파 곱하기 qx 플러스 r. 그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가 나눗셈에서 배운 방식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식에다가 x자리에 무엇을 집어넣어서 얼마를 집어넣어야 될까? 알파를 집어넣는 거죠. 그죠? 이 식의 x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그럼 어떤 식이 만들어져? 좌변은 x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었잖아. 그치? f 알파는 r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과정을 다 건너뛰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대답이 바로 나와야 되겠죠. fx를 가령 x-3으로
나눈, 나머지 이런 표현을 만났을 때 바로 이거를 지호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될까? F3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쵸? F3. 이게 나머지 정리지. 수중 이해되죠? 그죠? 자, 이거는 조금씩 변형을 주더라도 바로바로 여러분 대답이 튀어나와야 돼요. 가령 만약에 자 fx를 2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그럼 태호야 뭐라고 대답해야 돼? F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f는? F 마이너스 그렇지. f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조금 더 변형을 줘볼게요. 자, 그럼 f가 아니라 g야. g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 그럼 시우야 뭘까? 그렇지. g 마이너스 2 이런 대답이 튀어나와야 되고 조금 더 변형합니다. 자, f 2x를 3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시원아 이러면 뭘까? 그렇지.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럼 그 마이너스 3분의 1을 요 x자리에 집어넣어서 대답을 하는 거니까 f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치? 조금 더 변형을 줘볼게요. 자, 만약에 뭐 x 제곱 f 3x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왔어. 얘를 2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 자, 이렇게 말했으면 이거는 민지야 뭘까? 그쵸. x자리에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는 중인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으니까 4분의 9 f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얼마라고요? 9 맞아요. 그쵸?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된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중간중간에 막 튀어나온단 말이야. 뭐를 뭘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예요? 이런 말이 나오면 바로 이런 식으로 딱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fx를 x-3으로 fx가 x-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수정아 이건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F0인가요? 이렇게 물어볼게.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 똑같은 걸 지금 5개나 했는데. 자,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f3이에요. 그쵸? f3입니다. 그지? 근데 fx가 x-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는 말이야? 0이 된단 말이잖아. 그럼 이런 문장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겠냐고. 수종아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뭐죠? f1이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2입니다 라고 써있으면 너는 뭐라고 메모를 할 거야? F2라고 할 거예요? 선생님 문 좀 닫아주세요. F2라고 할 거예요? F1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까지가 뭐라고요? F1이잖아. F1 그게 2라고. 그치? F1은 2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지. 그죠? 자, 다시 한번 g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3입니다. 이런 말이 있으면 뭐라고 써야 돼요? G 마이너스 얼마는? 그쵸. G 마이너스 2는 3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일로 돌아와. 만약에 fx가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겠냐고요? 그렇지. f3은 0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맞죠? 그쵸? 이게 문제 안에 있는 나머지 정리를 활용한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는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민지야, fx를 내가 인수분해를 했을 때 그 중에 하나의 괄호가 누구일 거다? x-3일 거다. 그러니까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표현은 얘가 인수로 갖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그쵸? 우리 숫자도 그렇잖아. 만약에 뭐 40은 5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40이라는 숫자를 내가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5라는 말이잖아. 그치? 그런 느낌으로 fx를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요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나머지가 0이 되는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을 나머지 정리 중에서도 나머지가 0이 되는 상황을 우리는 특별히 인수정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px를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그 나머지를 자, 여기다가 시우야 뭐라고 쓰는 게 적절하겠어? 그렇지.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니까 p 알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죠? p 알파. 자, 그 다음에 인수 정리로 가서 p 알파가 만약에 0이다. 태호야, p 알파가 0이라는 것은 어떤 식을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뜻이죠. 그쵸? 이걸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는 거고, 거꾸로 말하면 px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p알파는 얼마다 태호야? 0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다. 그쵸?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인수정리라고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2-4의 조립제법, 이건 여러분 다 잘 할 거고,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개수, 그치? 앞에 있는 개수들만 뽑아가지고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 바로 그 조립제법이죠. 어떻게 하는지 다 아니까 넘어가고. 자,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 하나의 다항식을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쪼개는 건데, 그 쪼개는 인수분해 공식들이 쭉 나와 있고요. 중간중간 빈칸만 채워봅시다. 자, 5번에 나와 있는 공식. 자, 여기 빈칸 7번이네요. 빈칸 7번. 요거 지호야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고, 예슬아 8번 빈칸은 뭘까요? a-b의 세제곱. 그쵸? 그 다음에 시우야 9번 빈칸은 뭘까요? a제곱 빼기 ab 플러스 b제곱. 그치? 자, 그 다음에 수종아 8번 빈칸은 뭘까요? 10번 빈칸은 뭘까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맞습니다. 그쵸?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다. 자, 공식들은 다 외웠으니까 내려가서 자, 기본적인 인수분해들 말고 조금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 해당되는 녀석들이 이렇게 있는데 1번처럼 공통부분이 있는 다항식의 인수분해에서는 치환이 기본이야. 그치? 치환이 기본이고 이 공통부분이 있는 다항식의 인수분해 유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긴 거. 괄호 4개짜리 하고 뒤에 뭐 이렇게 붙어있는 거. 그치? 우리가 뭐 다양한 단원에서 이렇게 괄호 4개가 들어가 있는 식이 나오는데 태호야, 괄호 4개짜리 식을 만났을 때는 항상 어떻게 출발하는 거죠? 공통부분 찾은 다음에 가령 예를 들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 x 플러스 5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인수분해 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4랑 얘랑 얘요?
x 플러스 2랑 어. x 플러스 5랑 그치. 이렇게가 짝이 되는 게 맞지, 그치? 항상 그 기준은 이 숫자와 이 숫자를 더한 값하고, 그죠? 나머지 두 개의 괄호의 상수항을 더한 값이 같도록. 그렇게 둘둘 짝짓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짝끼리 전개를 시키면 그러면 공통 부분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맞지? 그래서 괄호 4개짜리 식을 만났을 때는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도록 둘씩 짝짓기. 그치? 괄호 4개짜리는 짝짓기가 기본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이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를 시원아 뭐라고 무슨 식이라고 부르죠, 이거? 보기차식. 맞아, 보기차식이라고 부르죠. 보기차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기차식. 쉬운 보기차식이 있고요. 어려운 보기차식이 있는데 일단 쉽든 어렵든 보기차식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x제곱을 라지 x로 이렇게 치환하는 일이죠. 그쵸? 그러면 시우야,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했을 때 바로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지. 그게 쉬운 보기차식이고, 자, 치환을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게 이제 어려운 보기차식인데, 예를 들면 치환을 했는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자, 이런 식이 나왔어. 요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요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였죠? 기억나? 자, 요거의 개수를 보는 건 맞아요. 요거를 건드리는 건 맞는데 반의 제곱이 아니고 요 중에서, 그러니까 요 부분을 살짝 바꿔서 이 덩어리가 무엇이 되게 만들어라? 완전 제곱식이 되게 만들어라. 그럼 지금은 여기가 x제곱이고 끝에 1이잖아. 그럼 가운데가 3x가 아니라 몇 x가 있는 게 좋아요? 2x가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자, 가운데 부분을 마이너스 2x로 바꿔주고 대신 남는 마이너스 x 하나 뒤로 빼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위에 줄 아래 줄 같은 식이잖아. 그런 다음에 얘는 뭘로 만들어줘? 그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줘. 뒤에 거 가만히 냅두고. 그리고 다시 라지 x를 요걸로 돌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럼 민지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써야 될 건 뭘까요? 요거 빼기 요거잖아, 그치?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무슨 공식을 적용해준다? 합차 공식을 적용해준다, 그치? 합차 공식을 적용하면 괄호 몇 개가 생기죠? 2개, 괄호 2개 열어놓고, 자, 이거랑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는 거지. 그래서 앞에 괄호 뭐라고 쓸 거야? 그치. 뒤에 괄호는? 맞습니다. 요렇게 가는 것이 보기차식 중에 어려운 보기차식을 푸는 요령이죠. 그쵸? 자,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다항식의 인수분해. 문자가 일단 겁나 많아. 막 5개, 6개 항이 겁나 많아. 5개, 6개, 7개 막 이렇고, 문자도 뭐 A, B, C 여러 개야. 그럴 때는 하나의 주인공을 정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에요. 그죠? 주인공 문자를 정해야 되는데 그 주인공 문자는 되도록이면 차수가 어떨수록 좋을까? 작을수록, 그죠? 차수가 낮은 거. 그러니까 주어진 문자들 중에서 차수가 제일 낮은 애를 골라가지고 그놈을 주인공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할 일이다. 그치? 그거 해놓고 그 다음 고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얼마 집어넣으면 0 되는지 찾는 거. 그죠? x에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마이너스 2 넣어보고 그거. 그지? 그렇게 해서 조립제법 해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거.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자, 뒤쪽에 이제 문제들 나오면 더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개수 비교법으로 가서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등식이 성립한다 그랬죠. 그러면 요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라고 말했으니까 문제를 딱 읽으면서 항등식이구나. 그럼 항등식에서 지금 a랑 b랑 c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개수 비교법이나 수치 대입법 중에 하나를 골라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근데 태호야 지금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딱 집어넣으면 A가 뿅 나오는 이런 숫자가 보이니? 안 보이죠? 그러면 수치 대입법을 쓰기에는 좋지 않은 모양인 거예요. 그럼 남은 방법은 뭐예요? 개수 비교법이죠. 근데 개수 비교법을 쓰려면 좌변과 우변이 다 뭐가 되어 있어야 돼? 전개가 되어 있어야 돼. 그치? 그러므로 우변을 전개해서 좌변과 비교해서 푸는 문제죠. 그쵸? 자, 우변 전개하겠습니다. 우변 전개할게요. 요거 자, 시원이가 한번 전개시켜 주세요. x제곱 음, cx제곱 음, 12x 음, bx제곱 음. cx 12b 그치.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할까, 시원아? b로 아니면 항상 복잡한 식을 볼 때는 주인공이 있어야 되거든. 우린 지금 누구를 주인공으로 정리해야 될까요? b 아니 x 그죠? 좌변이 x에 대해 정리가 딱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럼 우변도 x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써야 좌변과 비교할 수 있겠죠. 그쵸? 맞죠? 네. 자, 그럼 불러주세요. 처음에 x 세제곱, 그 다음, c 플러스 b 오케이, x제곱 오케이, 12 플러스 bc x 그렇지. 그리고 12b 맞죠? 자, 이렇게 써놓고 이제 좌변과 비교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좌변에 이제 x세제곱, 우변에 x세제곱 이거 똑같으니까 넘어가고 여기 지금 플러스 a 이게 우변에 뭐랑 같아야 돼? b 플러스 c 그쵸? 요 부분과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요거 하나 써놓고 a는 b 플러스 c랑 같다. 자, 그 다음에 우변에 요 12 플러스 bc 있잖아.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0 그쵸, 0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1창이 비어있으니까 요게 0이야. 그래서 12 플러스 bc가 0이야. 이렇게씩 하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 요거 12b가 누구랑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48 그쵸, 마이너스 48하고 같아야 되는 거지. 요게 개수 비교법이죠. 자, 그러면 끝부분에서 이제 b값 나오네. b가 얼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다. 그럼 b가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여기 가운데 식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4c가 되는 거니까 c가 얼마일까? 마이너스 3 아니, 아 이거잖아. 아 3 3이지, 그냥 3. 자, 이렇게 되고, 그럼 bc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 오케이. 자, 이렇게 차근차근 계산하면 되겠죠. 이게 개수 비교법이고요.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대표 문제 4번으로 가면 이것도 지금 조건이 뭐냐면 x값에 관계없이 얘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태호야,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x에 대한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라고 말해준 건데, 자, 이번에는 주어진 식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 식을 보면 여러분 딱 눈에 띄는 숫자들이 있을 거예요. x자리에 넣어보고 싶은 숫자들. 수종아, 네가 이 식을 딱 봤을 때 x의 자리에 얼마를 넣고 싶어? 1 넣고 싶죠, 그죠? 또 넣고 싶은 숫자 뭐 있어? 마이너스 3도 넣고 싶죠? 또 있어? 그건 비추. 네가 지금 1이라고 말한 이유가 이거와 이거를 보면서 1이라고 말한 거잖아. 마이너스 3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거하고 이거를 보면서 마이너스 3이라고 말했잖아. 그럼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0이지, 그치? 이거 x를 보면서 0을 넣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집어넣어야 될 x값들이 보이는 식을 우리는 이제 수치 대입법으로 푸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에다가 1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3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0도 넣을 겁니다. 자, 요 세 가지를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1부터 집어넣으면 얘들아 좌변이 얼마죠? 4죠.
그리고 x에다 1을 집어넣게 되면 요 빨간 밑줄 그은 부분이 0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 다 날라가겠지. 이렇게. 그럼 요 끝에 거에다가 1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4c. 그럼 c 값이 1이라고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지야 두 번째로 x자리에 마 3을 넣었어요. 마 3을 넣으면 좌변은 얼마일까요? (24) 맞습니다. 그리고 우변에서는 이 초록색 괄호 부분이 얼마가 되니까 0이 되니까 요 덩어리 다 날아가고 요 덩어리 다 날아가겠지. 그러면 여기다가만 마 3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얼마 나올까요? 6a 나올까요? 여기가 마 3이지. 그지? 요 괄호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지. 곱했으니까 뭐라 그래야 돼? 12a죠. 12a. 그럼 a가 얼마다? 2. 그쵸? 자, 마지막으로 0을 집어넣었어요. 시우야 0 집어넣으면은 요 파란 밑줄 그은 부분이 0 되는 거잖아. 그럼 요거 날라가고 요거 날라가겠지. 그치? 좌변은 얼마죠? 좌변? 3이고요. 우변에서는 여기다 0 넣으니까 어떻게 돼? 그치. 마이너스 3b. 그럼 b가 얼마구나? 그쵸. 요렇게 나오는 거다. 그치? 이 방법을 태워야 뭐라고 부른다? 수치 대입법. 그쵸? 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9번 문제로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문제 위에 유형이 써있지만 문제 위에 유형이 써있지 않더라도 문제 자체를 읽으면서 이게 항등식에 대한 문제구나라는 걸 파악해야 되잖아. 그럼 9번 문제도 보면은 이 등식이 하고 이런 표현이 있죠. 임의의 실수 K에 대하여 성립한다. 그지? 좀 전에 앞에 있던 문제들은 무슨 표현이 있었어? 자, x의 값에 관계없이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런 말이 있었고 또 이 문제에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 등식이 성립한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 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그치? 항등식이에요 라는 말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만나면 아 이거 항등식으로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 특히 얘는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정보가 있어?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정보가 있죠. K에 대한 항등식이면 수종아 당연히 누구에 대해 정리해야 돼? K에 대해 정리해야 돼. 그럼 이 식을 K에 대해 정리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K를 주인공으로. 그러면 뭐부터 앞에다 쓸까? 얘랑 이 세 개를 제일 앞에 써야 되겠지. 그리고 각각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그쵸. K로 묶어서 이렇게 써주는 거지. 그치? 그리고 K가 없는 애들은 뒤로 쭉 빼가지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치? 자, 이게 K를 주인공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근데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시원이?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x 플러스 y 플러스 k가 0이고 K는 빼고 바로 아니 0이고 요거가 0이고 x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12 그렇지. 이 두 개가 동시에 0이어야지만 K 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0이 되겠지. 그치? 그죠? 자, 그래서 하나의 등식에서부터 우리는 두 개의 등식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거다. 그러면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0이라는 얘기니까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이제 x, y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네. 그럼 예슬아 뭐 써서 풀어야 돼? 곱셈공식의 변형 써야 되겠죠? 불러주세요. x 플러스 y의 제곱 음. 플러스 2 마이너스 2xy는 10. 그쵸? 요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4가 되겠고 4 마이너스 2xy가 1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럼 xy는 얼마예요? 7.
그렇지. xy는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항등식에 대한 표현입니다. 라는 걸 빨리 캐치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12번 보겠습니다. 12번. 12번도 문제를 읽어보면 이게 x, y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x, y에 대한 항등식인 것 같은데 시계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의 값이 항상 일정하대요. 그럼 이 문제는 처음 스타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약분? 약분이 근데 되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항상 변하지 않는 숫자를 뭐라 그러죠? 상수라고 하죠. 상수. 그러면 이 분수의 값이 항상 일정해. 그러면 이 분수의 값을 K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라는 문자는 보통 우리가 상수를 대신하는 문자로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분수의 값이 일정해. 그러면 이 분수는 K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 x-2y 플러스 5를 양변에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kx-2ky 플러스 5k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일단 우리한테 조금 익숙한 형태잖아요, 그죠? 좌변, 우변이 있고. 근데 이 식이 지금 자, x, y의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x, y에 대한 무슨 식인 거예요? 항등식인 겁니다. 그죠? 얘는 x, y에 대한 항등식. 그러면 뭐 이거를 넘겨가지고 풀 수도 있지만 그냥 그대로 보셔도 돼요. 자, 이 식이 지금 자, 얘가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잖아. 항등식이 되려면 좌변과 우변이 어떻게 생겨야 돼, 수정아? 똑같이,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겨야 돼. 그럼 무슨 말이야? 좌변의 x의 개수가 우변의 x의 개수하고 똑같아야 되고, 그죠? 좌변의 y의 개수가 우변의 y의 개수하고 똑같아야 되고, 좌변의 상수항이 우변의 상수항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세 개의 등식을 얻을 수 있겠네. A는 K다. 두 번째, B는 마이너스 2K다. 세 번째, 마이너스 2는 5K다. 이렇게 세 개의 등식을 얻을 수 있죠. 그럼 다 나온 거지 뭐. 여기서 K값 나왔잖아. K가 마이너스 5분의 2라는 얘기니까 K가 마이너스 5분의 2인 것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A도 마이너스 5분의 2인 거고, 태호야, B는 얼마야? 5분의 4. 그렇죠. B는 5분의 4인 거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그치? 요게 주어진 문제를 해석해서 푸는 요령이다. 그럼 마이너스 25분의 8, 요게 요 문제 답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수의 값이 항상 일정해. 그러면 는 K라고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일정하니까 상수로 놓고 시작.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번에도 문제를 보면 x값에 관계없이 등식 얘가 항상 성립합니다.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주어져 있는 식은 요거는 시원아 x에 대한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죠. 그쵸? 물론 내가 어떤 그런 근성과 끈기를 가지고 이거를 다 전개를 시킬 수 있다면 뭐 하나하나 다 나오겠지. 그치? 근데 이거 전개시키기가 만만치 않죠. 그죠? 항이 3개인데 세제곱이니까 한참 계산해야 돼. 그렇게 풀라고 나온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지? 우리는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항등식에서 이거를 전개시킬 수 없다면 결국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개수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전개를 못 시키니까. 그럼 남은 방법은 뭐예요? 수치 대입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를 만나면 내가 x에다 뭐 집어넣을까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이런 것들의 값을 구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인데, 자 일단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항상 이쪽 식을 보고 A6, A5, 땡땡땡에서 A0까지 다 덧셈이 되게 만들려면 x에 얼마를 넣어봐야 되겠어요? 1을 넣어봐야 되겠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나한테 유용한 식들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를 찾는 거니까 제일 먼저 넣어봐야 될 것은 우변이 예쁜 모양이 되도록 x에다 1부터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은 뭐가 돼? x에 1 넣으면 좌변 뭘까?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마이너스 1. 그리고 우변이 이제 A6, A5, A4 땡땡땡땡 해가지고 A1, A0까지 이렇게 예쁘게 더해지는 모양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답을 못 찾지. 그지? 그래서 하나를 더 대입해 봐야 되는데, 자 태호야 추천하는 숫자가 있다면? 0이요. 0 넣으면 A0가 나와요. 그죠? 근데 A0가 지금 나한테 필요한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맞습니다. 이 문제에서 필요한 숫자는 마이너스 1이에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우변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봐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우변의 모양이, 자 요거는 x 6제곱이니까 그대로 a6일 거지만 그 다음 항 같은 경우는 x 5제곱이잖아. 그럼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5가 될 거란 말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풀마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지? 이런 모양이 나와줘야 내가 원하는 이 홀수 번째만 뽑을 수 있다고. 그죠? 그럼 쭉쭉쭉 가가지고 A1 앞에는 부호가 수정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그죠? 마이너스 A1이겠죠? 끝에는 플러스 A0 이렇게 될 거고. 자 좌변도 계산해 놓을게요. 요거 x에다 마이너스 1 넣은 거.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크네. 7의 세제곱인가? 그지? 7의 세제곱 얼마죠? 7의 세제곱 누군가 하겠지. 하지 말고 빨리 해줘. 343 그치? 343. 자 이렇게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식을 두 개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이제 더할 거냐 뺄 거냐를 고민하시는 겁니다. 민지야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얘니까 얘의 모양을 찾기 위해서는 두 식을 더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빼야 돼. 그치? 빼야 A1, A3, A5가 살아남겠죠. 그쵸? 뺍니다. 빼주면 좌변은 얼마야 민지야? 뭐라고요? 일단 뺐으면 부호가 마이너스 344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뺐으니까 요런 애들 이렇게 지워지는 거지. 그치? 요런 거 이렇게 지워지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몇 개씩 남는 거예요? 두 개씩 남겠죠? 그래서 두 개씩 A5가 남고 A3이 남고 A1이 남고 이렇게 되겠지. 나머지 다 지워졌고 이렇게. 그쵸?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답은 얘를 2로 나눈 것. 그러면 172 마이너스 172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방식으로 푸는 건데 지금 13번은 굉장히 간단한 모양이었고요. 그걸 조금 더 어려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16번이거든요. 자, 16번에서는 x에 얼마를 대입할까? 이거 여러분 고민해가지고 답 한번 찾아봅시다. 16번. 지금 이 13번에서 포인트는 요 부분들이 요 x의 6제곱, x의 5제곱 이렇게 거듭제곱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 1이 되게 했고 또 한 번은 마이너스 1이 되게 한 거잖아. 그러면 지금 이 16번 문제에서는 자 이쪽 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x가 아니라 x-2의 몇 제곱, x-2의 몇 제곱 이것들이 반복되고 있잖아.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이 빨간 부분이 얼마가 되게 하는 거야? 1이 되게 하는 거,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거지. 그래야 방금 전에 풀었던 그 13번 문제와 같은 형태의 식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 x에 그럼 얼마를 넣자는 얘기야? 3을 먼저 한번 넣어야 돼. 그치? x에 3을 넣어야 이 빨갛게 색칠한 부분이 1이 되니까. 그럼 x에 3을 넣으면 좌변은 3의 10제곱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우변은 이 빨간 부분이 1이니까 예쁘게 A10, A9, A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1, A0까지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얘들아 x에 얼마 넣어봐야 되겠어 이제? 1 넣어봐야 돼. 그쵸? x에 1을 넣어야 저 빨간색 부분이 뭐가 돼? 마이너스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x에 1 넣으면 좌변은 5가 되겠고요. 우변은 빨간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A10, 마이너스 A9, 플러스 A8, 마이너스 A7 이렇게 나가겠지. 그럼 이렇게 가면은 시우야 A1은 부호가 뭘까요? 마이너스 A1 마지막에 플러스 A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두 줄을 나열을 해놓고 그 다음 고민하는 거야. 이 두 개를 어떻게 할까? 자 민지야 이번에는 두 식을 더할까요? 뺄까요? 이번에는 더해야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둘이 더해요. 더하면 좌변은 뭐야 민지야? 3의 10제곱 플러스 9가 되겠고 우변은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겠죠? 없어지니까 남는 것은 뭘까요? 그치. A10, A8, 땡땡땡땡, A0까지가 두 세트가 남겠네. 그치? 그럼 이제 2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3의 10제곱 플러스 9가 답인데 태호야 이게 복이 없네? 얘랑 똑같은 거 찾아야 되겠죠? 몇 번이 얘랑 똑같니? 5번이 똑같죠. 그렇죠? 5번. 그러니까 얘도 3의 10제곱이고 이 9라는 것도 지금 3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3의 제곱으로 그냥 묶어놓은 겁니다. 공통인수 묶는 것처럼 묶어서 만든 것이 5번이죠. 답은 5번이 되는 거지. 그치? 적당한 숫자가 얼마인지 찾는 게 이 유형의 포인트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유형 17로 가겠습니다. 1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요 다항식이 얘로 나누어 떨어질 때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물론 이 17번 문제를 딱 봤을 때 직접 나눠버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나눗셈 해버리는 거지. 그치? 근데 그냥 직접 나누지 않고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근데 이거를 인수분해할 수 있나 지금? 나누는 수를 인수분해해서. 아 얘를 근데 저거 인수분해 되나요?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태우가 말한 것도 방법이지. 그치?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 두 개가 나올 거고 그러면은 그걸 0으로 만드는 x값들을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식 두 개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이거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랬으니까 얘 곱하기 몫이 있을 거고 원래 나머지가 있는 건데 지금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걸 고민해봐요. 그럼 qx가 어떻게 생겼을까? 좌변에 식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우리한테 많은 걸 알려줘요. 일단 몇 차식이야? 3차잖아.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야? 1이잖아. 그치? 그 정보를 이용해서 QX의 모양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시원아 QX가 몇 차식이겠니? 1차식이겠지. 그치? 이쪽이 3차인데 앞에 게 2차니까 얘가 1차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보통 우리가 1차식 잡을 때 뭐 ax 플러스 b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앞에 요 자리도 확실한 거예요. a라고 잡을 필요가 없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잖아. 그치? 여기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잖아. 그럼 여기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므로 요 앞자리도 우리는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b 이런 모양인데 b라는 문자를 이미 이 앞에서 한번 썼죠? 그럼 뭐 다른 문자 쓰면 되지, 그치? b 말고 뭐 쓸까? c 씁시다, c. 그래서 우리는 qx를 x 플러스 c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그냥 우변을 뭐 해버리면 끝날까요? 우변을 전개시켜버리면 되지. 그치? 이런 형태로 써지는 식은요, 그러니까 나눗셈,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쓴 거잖아.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 이런 형태로 쓴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식은 항상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요거 항등식의 개수비교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치? 그게 직접 나눗셈 하는 것보다 좀 편하지. 그럼 전개시킬게요. 전개시키면 x 세제곱 플러스 c-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c니까 5 마이너스 cx인가요? 플러스 5c인가? 그죠? 요렇게 전개되겠죠? 그럼 요거하고 좌변하고 그대로 개수 비교하는 거야. 그럼 예슬아 c-1이 얼마일까? 아 제곱이 빠졌네 여기. c-1이 얼마일까? 0이 돼야 되겠고, 그치? 그 다음에 5-c는 얼마일까? 요게 a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5c가 b가 되는 거고, 이렇게 좌변하고 비교하셔가지고 풀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c값이 1 나오네요. c값이 1. 자, c값이 1이면 a는 얼마지?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c값이 1이었으니까 b는 5가 되겠고, 이렇게 풀리겠네, 그쵸? 그래서 a 플러스 b는 9다. 이렇게 직접 나눗셈 하지 않고 몫에 해당되는 식을 추측해서 그걸 전개시켜서 비교하는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자, 다음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21번 문제로 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나머지 정리인데 21번 나머지 정리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21번 문제 읽으면서 바로바로 메모 들어가야 돼요. 수정아 px를 x-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다. 뭐라고 써놓을 거야? P5는 2.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QX를 X-5로 나눈 나머지가 마3이다. Q5는 마3. 이렇게 두 가지 메모 해놓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이거야. 3PX-2QX를 X-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질문이죠.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3PO 마이너스 2QO. 그치?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앞에 식이 아무리 복잡해져도 원리는 똑같아, 수정아. 그치?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찾고 싶으면 이거를 0으로 만드는 그 x값을 이 식의 x자리에다 싹 다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치?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근데 우리는 얘도 알고 얘도 알잖아. 다 구해놨잖아.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뭐 될까요, 그러면? 6 플러스 6 되는 거니까 1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의 기본을 알고 있다면 바로 푸셔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 유형 가겠습니다. 24번으로 가서 자, 24번도 문제 풀기 편하도록 문제에 나와 있는 요 다항식을 우리가 fx라고 이름을 좀 붙여 놓을게요. 자, 얘를 fx라고 부를게. 그럼 민지야, fx를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마3입니다. 그랬죠? 뭐라고 메모할까요? f1은 마이너스 3. 그쵸? 그 다음에 또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1입니다. 뭐라고 메모할까요? f-1은 1. 이렇게 두 가지 메모하면 되겠지. 그럼 이거 딱 쓰는 순간 끝난 거예요. 내가 지금 찾고 싶은 애가 몇 개야? 두 개지. A하고 B 두 개 찾고 싶고 내가 알아낸 정보도 두 개니까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A, B에 대한 식이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연립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F1부터 넣어볼게요. F1 하면 뭐지? A 플러스 B 마이너스 5네요. 그쵸? 1 들어갔으니까 그것이 마3이야. 그러면 A 플러스 B가 2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식 하나 나오고 두 번째 F-1 들어갑니다. F-1 하면은 A-B가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5 되는 거 똑같고요. 요게 1이에요. 그럼 요게 6인가? 그쵸? 그럼 뭐 가간법 하는 거니까 더하면 A는 4가 되겠고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쵸? 그럼 a 곱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8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28번 한번 보겠습니다. 28번. 자, 28번은 일단 이런 거 여러분 막 시험지 같은 거 풀다 보면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문제들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일단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써보는 거야. 처음에 문제를 쭉 읽으면서. 문제를 읽으면서 처음에 보이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물어본 게 q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물어봤잖아. 이걸 예슬아 뭐라고 쓸 수 있죠? Q-2 그쵸? q-2가 얼마야? 라고 물어본 거야. 그치? 그런데 첫 번째 가에 있는 식이 qx가 마이너스 x제곱 px하고 같아요 라고 써있죠. 그러면 방금 우리가 찾고 싶은 게 q-2였는데 요런 식이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요 식의 x자리에 얼마를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보고 싶죠. 그죠? 그러면 q-2가 뭐하고 똑같냐면 마이너스 4 p-2하고 똑같죠. 그죠? 그러면 이거의 값을 찾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 p-2가 얼마인지를 찾으면 답도 찾아지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식이 문제인데 가에서 요런 정보를 줬으니까 나에다가 시우야 어떤 행동을 해볼 수 있을까? 여기다가 예상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q-2가 등장하죠. p-2 등장하죠. 그리고 여기 a도 있고 b도 있죠. 그럼 거기서 뭔가를 우리가 딱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변수가 너무 많아. 그치? 가식을 잘 봐봐. 가식에서 qx가 이거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식을 어떻게 하면 조금 간단해질까요? qx 자리에 요거를 대신 넣어볼 수 있지. 그러면 적어도 qx, px가 같이 있는 식은 피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 자리에 요걸 넣어봅시다. 요렇게 넣어볼게요. 넣어보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x제곱 px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x px 좌변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px 공통인수 아니야. 그럼 px로 묶을 수 있잖아. px로 묶으면 어떻게 돼? px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보이니 시우야? 요거하고 요거하고 더해질 거 아니야. 그치?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인수분해 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x 뽑고 x 플러스 1 그리고 px가 곱해진 모양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좌변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얘를 이제 좌변에다 두고 우변에 원래 있던 거 그대로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태호야, 지금 이렇게 생긴 식을 만났으니 우리는 x자리에 어떤 값을 넣어보고 싶을까? 0과 마이너스 1을 넣어보고 싶죠. 그쵸? 그래야 좌변이 계속 0이 되는 상태를 만들 수 있고 우리가 궁금한 A와 B가 튀어나올 테니까. 그치? 그래서 이 상태에서 X에다 0 한번 넣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넣는 거야. 그치? 그럼 0 집어넣으면 좌변 0이고요. 우변 B만 남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좌변 0이고요. 우변은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근데 B는 어차피 0이야. B는 어차피 0이야. 그러면 A는 1이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요렇게 풀어서 결국 x 플러스 1 px는
자, 이쪽에 a가 1이고 b가 0이니까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하고 같은 거죠. 그치? 그러면 이걸 우리가 x 세제곱으로 묶어버리면은 x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좌변과 우변을 잘 비교해보면 결국은 px가 뭐라는 얘기예요? 그치. 여기서 지금 x 하나 날리고 x 플러스 하나 날리면 남는 게 px인 거잖아. 그래서 px는 x제곱이구나. 이렇게 결론. 그러면 문제에서 아까 찾고 싶은 게 이거였잖아. 그치? 그럼 p-2가 지금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4잖아요. 4. 4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4 곱하면 답인 거지. 그치? 그럼 답은 얼마나 써야 돼? 마이너스 16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그치? 나머지 정리 단원에서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계속 만나게 될 거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맞춰주셔야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배운 보람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유형 8, 29번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인데 또 문제를 읽으면서 메모부터 할게요. p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다. 시원아 뭐라고 메모할까? p3은 2.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7이다. p-2는 7. 이렇게. 자, 이거 두 가지 메모해놓고 이제 이게 중요하죠. px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all x라고 할 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식을 하나 써야 될까요? px는 맞아요. 그쵸?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그 나눗셈을 의미하는 한 줄의 등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치? 시원아 다시 한번 불러봐 보라고? x제곱 뭐는 px는 px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qx 곱하기 qx 플러스 플러스 rx rx 맞아요. 이 식을 써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꼭 해줘야 될 거. 이 우리가 궁금한 게 rx잖아. rx를 구체화 시켜야 돼요. 그죠? 내가 찾을 수 있는 모양으로 내 눈앞에 보이게. 자, 우리는 rx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이미 알고 있을까? 그죠? 얘가 1차식이라는 정보를 이미 알고 있어요. 2차로 나눈 나머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얘를 rx를 1차식을 대표하는 1차식의 일반형 ax 플러스 b라고 바꿔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a 찾고 b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 찾고 싶은 게 두 개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도 몇 개죠? 두 개잖아. 그치? 요 그대로 그럼 대입해서 a, b 찾으라 이 말이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로는 x 자리에다가 3을 대입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p3은 요 부분 뭐 되겠니 태호야? 0 되겠지. 그럼 qx도 같이 0 되겠죠. 그럼 뒤에 남아있는 부분에 3 집어넣는 거니까 3a 플러스 b가 3이란 얘기죠. 아니죠. p3이 2였으니까 3a 플러스 b가 2란 얘기죠. 그죠? p3이 2니까. 자, 그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p 마이너스 2는 하고 초록색은 또 0이에요. 그쵸? 이거 다 날라가고 뒷부분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p 마이너스 2 7이랑 같은 거죠. 요 두 개를 입하는 거지. 예슬아 둘이 더하자. 아니 빼자. 빼면 5a는 마이너스 5. 그럼 a가 마이너스 1. 그럼 b는 5가 되겠네. 그치? 그럼 얘들아 rx가 뭐라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지. 요렇게. 응?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기본 유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2차식으로 나눌 때까지는. 여기다가 이제 5 집어넣으라 그랬으니까 답은 0이 되겠네. 1번이죠. 이렇게 푸는 거고. 그 다음에 32번. 32번까지 풀고요. 밑에 거는 32번이랑 그 밑에 33번 두 문제 풀고 우리 그리고 그 지난번에 그
상문제들 프린트 있잖아요. 상문제 프린트 그거 답 한번 불러주겠습니다. 네, 답 채점하고 틀린 문제는 한번 고쳐와 보시고, 그래서 고쳐도 안 되는 문제는 다음 수업 시간에 같이 풀고, 그죠? 자, 두 문제만 일단 더 풀고 진도는 마칠게요. 자, 32번 문제로 가면 32번은 3차식 px예요. 3차식 px가 p9는 11이고요. 그 다음에 px 플러스 p4-x는 8이다. 일단 이런 정보가 있구나 하고, 자, 중요한 메인식으로 갑시다. px를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했죠. 그럼 요거를 보면서 수정아 어떻게 식을 써야 돼? px는 그렇지. 근데 이 rx는 몇 차식일 거니까? 1차식일 거니까 뭐라고 써놓자? 그렇지. 자, 그리고요 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도 당연히 뭐 해놔야 되겠어? 인수분해 해놔야 되겠지. 인수분해. 자, 그러면 px는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 곱하기 qx 플러스 ax 플러스 b 요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방금 풀었던 29번에 비해서 어려운 점은 뭐냐면, 29번은 딱 처음에 읽자마자 P3은 2고 P-2는 7이야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얘는 P9가 11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식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찾은 메인식은 요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여기 식을 보면서 내가 x에 대입해야 될 값을 결정하는 거야. 식이 이렇게 생겼으면 내가 a, b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식의 x자리에 얼마와 얼마를 대입해봐야 할까요? 그렇지. 마이너스 5하고 2를 대입해야 돼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대입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치? q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그쵸? 그래서 이 앞부분이 0이 되는 이 두 개의 값을 대입을 해야만 하고, 그럼 대입을 한다면, 그러면 민지야 좌변이 p-5죠. 그리고 요 부분이 0 됐으니까 요까지 같이 0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쪽은 뭐가 돼요? 그치, 요렇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 집어넣으면 p2는 하고 초록색 날라가고 2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p-5가 얼마고 p2가 얼마인가 를 찾아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죠? 이걸 찾아야 이게 는 얼마고 는 얼마고를 쓸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치? 그래서 다시 이제 가나 조건으로 돌아가서 이 가나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찾고 싶은 두 개가 뭐다? p-5랑 p2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쵸? 자, 일단 여기 9가 나와 있잖아. p9가 나와 있으니까 x에다가 9를 넣어보는 게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마침 9를 집어넣으면 이 뒤에가 뭐가 돼요? 마5가 되지. 그치? 내가 찾고 싶은 게 p-5잖아. 그죠? 그래서 그럼 여기다가 x자리에 9를 한번 넣어봐야 되겠네. x자리에 9를 집어넣으면 p9 플러스 p-5는 8 이렇게 될 거고, 근데 p9가 11이잖아. 얘가 11이니까 태호야 얘는 얼마란 얘기? 마이너스 3이란 얘기. 그치? 하나 찾았네. p-5가 3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찾고 싶은 거 p2인데, p2를 찾기 위해서는 요 나식에다가 x에 얼마를 넣을까요? 2 넣으면 돼요. 왜냐면 x에 2 넣으면 얘도 p2지만 얘도 뭐야? 얘도 p2가 되거든. 둘 다 p2가 돼. 그럼 p2 값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요 식에다가 x자리에 2를 그대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p2가 두 개가 되니까 이 p2가 8이에요. 그럼 p2의 값은 4가 되겠지. 그치? 됐네. 내가 궁금했던 두 개 찾았으니까. 자, 요 놈의 값이 마3인 거고 요게 4인 거다. 그럼 두 개를 연립하니까 빼면 되겠네요. 그쵸? 빼면은 마이너스 7a가 마이너스 7, 그럼 a는 1 되겠고 b는 2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고, 그럼 rx는 뭘까요?
아까 요거잖아, 그지? 요거였으니까 a가 1, 2 나왔으면 x 플러스 2가 rx가 되는 거고 r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 문제였고 내려가서 대표형 33번만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요 부분을 우리가 편하게 fx라고 한번 불러볼게. 그럼 지금 fx를 이걸로 나누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식은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이거든. 태호야, 이거 인수분해하면 깔끔하게 뭐 어떻게 되더라? x 음. 마이너스 음. x 제곱 마이너스 인수분해 끝까지 하면 이렇게 되잖아. 맞죠? fx는 얘로 나눈 거예요.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겠지. 그지? 자, 이렇게 써질 건데 근데 이때 나머지는 시원아 몇 차식일까? 2,2야. 그죠? 2차 이하겠지. 그러니까 2차식의 꼴로 잡고 시작하면 되겠죠. 아까 우리가 나머지가 1차식일 때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잡잖아. 그럼 나머지가 2차식의 모양이면 뭐라고 잡을까? 그렇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잡아주는 게 맞겠지.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자 x 자리에 어떤 숫자를 대입하는 게 좋겠어요?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맞죠? 이렇게 세 가지를 대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걸 보면서. 그치? 그래야지 qx가 사라지니까 x에다 0 넣고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이렇게 세 개 넣을 겁니다. 자, 그래서 0 집어넣으면 f0은 0 쫙 날라가고 이거 c 되겠죠. 근데 f0의 값이 얼마인가는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야. 그죠? 여기 fx니까 f0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3이죠. 그쵸? 요게 마이너스 3이네. C값 나왔고요. 자, 1 집어넣겠습니다. X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F1은 자, 또 앞에 건 날라가고 뒤에 게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자, F1이 얼마인가는 여기서 찾아요. F1 1 사라지고 마이너스 2겠네. 그치? 그쵸? 요게 마이너스 2야. 그러면 C값이 마이너스 3인 것을 생각하면 C값이 3이니까 넘어가면 A 플러스 B는 1이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F-1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입니다. 그리고 F-이 얼마인가? 여기서 찾아요. 얼마죠? 0인가요? 그쵸? F-0입니다. 그럼 여기 0인데 C가 또 마이너스 3이니까 A 마이너스 B는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연립하시면 A는 2, B는 마이너스 1 그치? C는 아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됐네. 그치? 그럼 나머지 RX가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다 4 집어넣으세요 했으니까 3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답은 2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2차식으로 나눈 거에서 문자 하나 늘어났을 뿐입니다. 문자 하나 늘어났을 뿐이고 푸는 방식은 똑같아. 자, 그래서 숙제는 21까지고요. 오늘도 그 C단계 아니 C단계가 아니라 상문제 프린트 줄 겁니다.